어머니의 전화가 줄어든 건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나는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머니는 원래 말이 없는 분이었으니까.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게 더 편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예전의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전에는 전화를 걸면 밥은 먹었니? 요즘 힘들지 같은 짧은 질문들이라도 있었다. 어머니 특유의 걱정을 숨기려 애쓰는 그 목소리. 그런데 요즘은 그마저도 사라졌다. 문자도 이상했다. 늘 길게 쓰시던 분이 갑자기 한 줄만 보내기 시작했다. 응, 그래, 알았어. 딱 그 정도. 마침표도 없이.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서둘러 쓴 것 같았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물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답장은 금방 왔다. 괜찮다. 그뿐이었다. 나는 그 두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그 불안을 외면했다. 주말에 한번 들르면 되겠지. 그때 얘기하면 되겠지.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받으셨다. 숨소리가 먼저 들렸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낮았다. 평소보다 더 작고 더 조심스러웠다. 엄마, 나야. 밥 먹었어? 응.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지. 대화는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 내가 묻고 어머니가 짧게 답하고 그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문득 생각했다. 이번 주말엔 꼭 집에 가야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그때는 몰랐다. 내가 곧 발견하게 될 것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는 걸.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릴지.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하는 그런 사람. 주말엔 피곤해서 집에만 있고 명절에나 고향에 내려가는 그런 아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셨다. 나 역시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 했다. 그래야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날 나는 알게 됐다.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었는지. 주말이 되자마자 나는 집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는데도 마음이 급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어머니 생각뿐이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다.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보였다. 엄마 왔어. 어머니는 천천히 돌아보셨다. 표정이 묘했다. 반가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그런 얼굴.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밥 먹었어?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셨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은행 문자였다. 송금 완료. 금액이 제법 컸다. 나는 무심코 그 문자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신자 이름이 낯설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엄마, 이거 누구한테 보낸 거야? 어머니가 황급히 다가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방어적이었고 불안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요즘 이상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짧게만 보내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신경 쓰지 마. 엄마 일이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어머니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한밤중인데도 주무시지 않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 나는 거실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메시지함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내 이름으로 된 카카오톡 메시지. 아니, 정확히는 내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 내용은 이랬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필요해. 나중에 꼭 갚을게. 나는 손에 힘이 풀렸다. 스크롤을 내렸다. 비슷한 메시지가 몇 개 더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내 목소리였다. 억양도 톤도 말투도 나와 똑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급해서 그래. 이번만 도와줘.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하니?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천천히 돌아보니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계셨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다. 나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다.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뭐냐고. 내가 이런 메시지 보낸 적 없어.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알아. 그 말이 전부였다. 알았다고. 그럼 왜 돈을 보낸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거실로 돌아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계셨다.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나는 참았던 말을 꺼냈다. 처음 메시지가 온 게 언제야? 2달 전쯤. 2달.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혼자 이걸 감당하고 계셨던 거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힘들까봐.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까봐. 그래서 혼자 견뎠다는 거였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할 애가 아니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근데 음성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게 내 목소리라서.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엄마는 내 목소리면 다 아는데. 그게 진짜 너처럼 들렸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훔쳐서 어머니를 속인 거였다. AI 음성 합성.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 얼마나 보냈어? 물어보기가 두려웠지만 알아야 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많이.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했다. 적지 않은 돈이었을 거다. 평생 모아온 돈이었을 거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메시지를 보낸 계정은 내 프로필과 똑같았다. 이름도 사진도 상태 메시지까지 완벽하게 복제되어 있었다. 왜 확인 안 했어? 내 진짜 번호로 전화해보면 됐잖아.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사람이 그랬어. 새 번호라고. 일 때문에 바꿨다고. 그래서 옛날 번호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나는 뒷목을 감쌌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엄마는 알았어.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중간에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내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내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렇게 조를 애가 아니라는 거. 어머니의 눈이 붉어졌다. 그럼 왜? 내가 물었다. 왜 계속 보낸 거야?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정말 내가 힘든 거면 어쩌나 싶었어. 혹시라도 내가 창피해서 엄마한테 직접 말 못하는 거면. 진짜로 급한 일이 생긴 거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엄마가 못 도와준 거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가능성을 위해 돈을 보낸 거였다. 나를 믿고 싶어서. 아니, 나를 믿기로 선택한 거였다. 엄마. 목이 메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또 그 말이었다. 괜찮다는 말. 하지만 이번에는 알았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거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둔 채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엄마가 바보 같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다. 알면서도 속는 게 더 바보지 뭐. 어머니의 손이 찻잔을 감쌌다. 근데 그게 엄마야. 내가 혹시라도 힘들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주름진 손, 굽은 어깨, 예전보다 더 작아진 것 같은 뒷모습. 언제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늙으셨을까? 나는 언제부터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한 번이라도 확인하면 됐잖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다. 너 힘들잖아. 요즘 회사 일로. 나는 멈칫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더라.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 말은 안 해도 엄마는 알아. 그런데 엄마가 이런 일로 너 귀찮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내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다. 본인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이런 거에 속았다는 걸 내가 알면 실망할까봐.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요즘 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 늙은이들 속는 거. 엄마도 그런 사람이 됐구나 싶었어. 너한테 창피했어.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어머니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거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를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엄마. 내가 불렀다. 어머니가 천천히 나를 보았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야. 내가 좀 더 자주 전화했으면. 좀 더 자주 물어봤으면. 그럼 이런 일은.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엄마는 내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건강하고 밥 잘 먹고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괜찮아. 또 괜찮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 말의 무게를. 어머니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무지도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었다. 자식을 향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 자신이 다치는 한이 있어도 자식만은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선택한 침묵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혼자 참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약속해. 어머니는 작게 웃으셨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다. 그래, 알았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무겁지 않았다. 쓸쓸하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통신사에 연락해서 문제의 계정을 차단했다. 어머니는 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셨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오늘은 엄마가 밥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사건이 정리된 후에도 나는 한동안 집에 머물렀다. 회사에 휴가를 냈다. 상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때였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부엌을 오가며 살림을 하셨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시는 어머니를.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움찔하시는 모습을. 밤에 잠을 설치시는 소리를.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도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가만히 어머니 옆에 앉아 기다렸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창피해. 내가 이렇게 쉽게 속을 줄 몰랐어. 목소리가 작았다. 뉴스에서 볼 때는 내가 절대 안 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다. 그래도 엄마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엄마. 나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가 속은 게 아니야. 엄마는 날 믿은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엄마가 날 믿어준 거. 그게 나한테는 큰 의미야. 비록 그게 가짜였어도 엄마는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어 하셨잖아. 그게 엄마잖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제발.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어릴 적 먹던 바로 그 맛이었다. 맛있어? 어머니가 물으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숟가락 더 떴다. 식사 후 나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나는 먼저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지켜보셨다. 그 시선이 따뜻했다. 며칠 후 나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짐을 싸는데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손에 봉투를 들고 계셨다. 반찬. 가져가. 나는 웃으며 받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자주 전화해. 예전 같으면 그냥 그래라고 답했을 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응. 매일 할게. 어머니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부터 나는 정말로 매일 전화를 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짧게라도, 퇴근길 지하철에서라도, 엄마 나야. 밥 먹었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어머니도 달라지셨다. 예전처럼 응, 그래만 하지 않으셨다. 오늘 뭐 했는지, 날씨가 어떤지, 이웃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말씀해 주셨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날씨 좋다. 너도 점심 밖에서 먹어.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응, 엄마도. 그날 나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는 어머니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 뒤를 들여다보겠다고. 사랑은 때로 침묵으로 온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침묵을 깨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어쩌면 우리 모두 누군가의 침묵을 오해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